하늘이 내린 책 숲을 읽다. 남록과 치유의 숲입니다. 오늘은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고 열린 마음을 지닌 나무 산돌배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 무릎에 누운 채 옛날 얘기를 해달라고 자주 보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백곡지 서방에 대한 어머님의 얘기는 왠지 재미가 있어서 몇 번씩이나 청하여 듣곤 했는데요. 이야기인즉 좀 모자란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대신에 아들을 이웃 마을의 배시댁으로 문상을 보내야만 할 그런 사정이 생겼다지요. 국리 끝에 아버지는 아들이 허리춤에다가 배를 매달아주면서 그 동네에 가면은 배스방 집이 어디냐고 물어서 그 집을 찾아라. 만약 배스방이 생각이 안 나면은 허리춤에 매달린 배를 보고서 배시를 떠올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길 가는 중에 배는 떨어지고 백곡지만 남았는데 그 동네에 도달한 이 아들이 백곡지 서방집이 어디냐고 물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는 얘기인데요. 배를 보거나 배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면은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함께 고향 마을 뒷산 언덕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던 그 산돌배 나무도 떠오른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도록 여러 계량종 배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산야에 자생하는 우리 배나무는 바로 산돌배입니다. 산돌배 또는 산돌배 나무라고 불리는 장미과의 이 나무의 학명은 피루스 우스리엔시스입니다. 영어명은 우스리페어인데요. 페어는 라틴어로 과일을 뜻하는 피라의 복수형 피룸에서 나왔고 속명 피루스도 그렇게 생긴 거랍니다. 산돌배의 종소명 우스리엔시스는 러시아의 우수리 지방을 뜻한다고 합니다. 배는 고조선 때에도 사용되던 우리 고유의 말이라는데 몇 가지 뜻을 가진답니다. 우리 몸 부분인 배, 또 물에 뜨는 배, 먹는 과일 배가 있고 앞서 얘기한 배서방에서 나오는 성시배가 있습니다. 배꼽 달린 몸의 배도 둥그스름하고 배의 밑바닥도 둥글고 과일인 배도 둥근히 모두 둥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둥근 과일이라는 뜻에서 배의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런데 배는 원래 한가운데라거나 집단 우두머리 또는 밝다는 뜻도 있었다는데요. 그렇다면 어떠민 과일 혹은 중심이 되는 과일이라는 생각에서 배의 이름이 생겨난 건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영어의 페어나 우리말의 배의 발음이 묘하게 비슷한데요. 단순히 우연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배에 대한 언급은 기원전인 삼한시대나 신라의 문헌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또 고려시대에는 배의 재배를 장려했다고도 하며 19세기 춘향전에서도 청실배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경기도 구리 묵동의 옛 이름이 먹골이라는데 먹골배라고 하는 것이 청실배를 말하며 꿀배로 불릴 만큼 맛이 뛰어나서 구한말까지도 왕에게 진상되었다는군요. 이런 걸 보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배가 재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배의 속에는 재배종을 포함하여서 세계적으로 30여 종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재배하고 먹고 있는 배는 거의 개량된 품종입니다. 백운배, 금강산 돌배, 취향래, 남해배 등이 모두 그러한 것들입니다. 문배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산돌배 나무의 하이종으로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1935년에 홍릉 수목원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산돌배 나무보다 꽃이 좀 더 큰 편입니다. 배는 원시형인 앵두나무와 조팝나무 계통의 그 자연 교잡으로 탄생했다고도 하며 배들의 근본을 보면은 동양계 중에서는 남방형인 일본배와 북방형인 중국배 그리고 유럽계인 서양배로 대별이 됩니다. 일본배는 중국 양쯔강 연안에 분포하는 돌배가 또 중국배는 중국 화북지방, 만주, 몽고, 우리나라 북부지방에 주로 분포하던 그런 산돌배가 또 서양배는 주로 유럽 쪽에 분포하던 배가 기본이 되어서 개량된 것이라는데요. 모두 최초 발생지는 중국의 서부나 남서부의 산간지일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산돌배와 돌배가 모두 우리나라의 자생종이라는 주장도 있고 학자에 따라서는 돌배는 자생종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우리 고유 재배종으로는 황실배, 청실배, 함흥배, 봉화배 등이 있었으나 1906년에 일본배가 도입되어서 뚝섬에서 재배되면서부터 재래 품종들이 거의 사라졌다는군요.
배나무는 원래 내건성이 약하기도 하지만은 자랄 때 물이 부족하면은 열매 끝이 울퉁불퉁해집니다. 또 과즙이 적고 과일 속에서 거칠게 느껴지는 소위 석쇠포라는 게 많으면은 식감이 돌처럼 딱딱해져서 이런 배를 돌배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혹은 맛이 개선된 계량종과 비교되면서부터 딱딱한 배가 돌배라는 이름으로 굳어졌겠다 싶기도 하고, 재배종과는 달리 주로 산야 등에 자라므로 산돌배라고 붙여졌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산돌배는 황갈색으로 익는데요. 과일 배꼽이 돌출하고 특히 익은 열매 끝에 꽃받침이 남아있는 것이 돌배와 다른 특징입니다. 돌배는 좀 더 진한 갈색에 열매에는 석쇠포가 더 발달한 편이지요. 그러나 둘 다 계량종인 배보다는 속살이 치밀하며 작고 딱딱합니다. 한방에서는 두 종류의 열매를 모두 산리라고 부르며 상처 치료나 독성 물질과 근육의 어혈 제거에 사용된다는군요. 뿌리는 탈장 치료에, 또 잎 추출물은 근래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약재로도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나무 아래서 송아지를 메어 두었는데 나중에 와보니까 곱비만 남아있더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배의 효소는 고기를 연하게 한다는군요. 배즙에 생강과 꿀을 넣어서 마시면 담과 기침에 특효라고 하며, 이강주는 이 세 가지 성분이 포함된 술이라지요. 목재는 매끄러우면서도 단단해서 염주나 주판알, 다식판이나 각종 가구 재료로도 많이 쓰였다고 하며, 8만 대장경판의 15% 정도는 돌배나무류가 사용되었다고도 합니다. 산돌배 껍질은 흑회색 또는 회갈색인데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져 있으며, 어긋나긴 산돌배의 잎은 둥글지만은 끝이 뾰족하게 나오며 가장자리의 침과 같이 작은 톱니가 돌배보다 더 예리한 편입니다. 4, 5월이면 짧은 가지 끝에 5개 내지 7개의 눈처럼 희고 정갈한 흰색에서 다망색의 꽃이 모여 달립니다. 다망색인 계량종보다도 좀 더 순백색이고 꽃도 비교적 큰 편이지요. 꿀이 많아서 양봉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경북 울진 쌍전리의 산돌배나무, 또 경북 영양군 무창리의 산돌배나무, 충남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의 산돌배나무, 청도 상리의 돌배나무 등은 수령이 수백 년 이상인 노거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나무라는 이름이 붙은 같은 장미과 식물 중에는 꽃이 배나무와 비슷하나 열매가 팥 모양인 그런 팥배나무, 또 열매가 아기배처럼 생긴 아그배나무 등이 있습니다만은 모두 배나무와는 식물학적 거리는 멀답니다. 이제 산돌배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돌아가 볼까요? 산돌배나무는 나무마다 열매의 맛도 크기도 다르다고 합니다. 또 씨앗을 맺어서 새로운 자손을 탄생시키려는 의지가 크기는 하지만은 자신의 몸에 다른 나뭇가지를 붙여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게 하는 접목도, 또 잘라낸 몸의 일부를 땅에 꽂아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삽목도 수용을 합니다. 오로지 좋아하는 방식이나 고정된 형태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뛰어나고도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창조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요. 싹트는 힘도 강하고 추위나 대기 오염에도 비교적 잘 적응해내며 땅에 떨어진 열매도 곰팡이가 피거나 썩는 일 별로 없이 고고하게 버텨냅니다. 튼실한 생명력에 기품까지 지녔지요. 비록 힘이 있지만 이를 과시하거나 끼리끼리 무리짓는 배타적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으며 외고집과 집착도 내려놓은 채 이름처럼 순박한 모습으로 유연하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품성으로 모든 변화에 기꺼이 열려있기에 이것은 우리 자신을 성찰케 하며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함에도 잘 웃어지는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함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산돌배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가 보여주는 마음 자세와 삶의 방식을 깊이 새겨봅시다. 산돌배 나무는 우리의 스승이며 삶의 위로자입니다.